치질 치료 입원 없이 완치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질이나 치료 수술하면 몹시 고생할 거로 생각하는데 최근 의학이 현저히 발전돼서 치질이나 치료의 근치 수술 후에, 즉 잘라내는 수술 후에도 다음날 골프 치신 분도 있고 축구하신 분도 있고 등산하신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운동을 하면은 더 빨리 낫고 부작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이게 인제 치질을 잘라내면은 고생은 잔뜩 하고 재발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유명한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실제 재발된 것은 1~2% 이내로 보고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재발을 걱정해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치질이나 치료 수술하면 통증이 심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 실제로 수술 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나온 분도 있고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도 치질 수술 후, 잘라내는 치질 수술 후에 먹는 약을 처방하고 집에 가게 하고 있는데, 다음날 진료하지 않고 보통 한 달 후에 점검받으러 오시라고 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은 대개 치질 수술 후 먹는 약을 처방해서 집에 가게 하고, 다음날 진료받는 게 아니라 대개 한 2주 내지 4주 사이에 점검받으러 오시게 이렇게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간혹 체질적으로 통증에 무척 예민해서 진통 주사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단히 소수에서 볼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은 먹는 약으로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치질 치료 입원 없이 완치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치질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할지라도 인제 첫째는 마취 회복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특히 국소 마취하면 거의 뭐 회복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인제 수술 기술이 발전돼서 특히 이 항문 이 정상적인 구조를 많이 보존하면 통증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거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 사용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집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인제 항문을 수술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국소 마취를 하거나 또는 집에 가게 하면은 이 요조류, 즉 소변줄을 사용해야 할 부작용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인제 기술이 발전돼서 대개 출혈이 아주 드뭅니다. 기타 부작용이 아주 적기 때문에 당일 퇴원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는 범위가 적을수록 안전한데요. 특히 이제 국소 마취하면 마취 회복 시간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이고요. 이 국소 마취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항문 그 필요한 부위만 작게 마취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고, 이 국소 마취약에 지혈제를 혼합하면 혈관이 수축돼 가지고 출혈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나면은 피범벅에 대해서 수술하기가 힘든데, 피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수술하기도 무척 좋고, 또 환자는 어 출혈에 손실이 없어서 좋습니다. 미국의 그 울프 박사 등에 의하면은 미국 대장학문학과 의사의 회원 중에 어 폐쇄형 치액 절제술을 하는 의사들의 약 65.6%가 이 국소 마취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현상, 항문 수술 후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현상은 이 척추 마취나 꼬리뼈 마취나 이런 마취 범위가 넓을 때 주로 잘 발생하고요. 항문만 작게 마취하면 발생률이 거의 아주 현저하게 적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이 당일 퇴원하면은 이것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이 요조리 현상이 현저히 적다고 그러거든요. 이 호프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당일 퇴원한 것 자체가 요조류의 현저한 부작용이 감소됐다,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제 치질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제 과거 아주 옛날에는 치질을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재발이 많이 됐던 모양인데, 예, 아주 오래전에 1887년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완치율이 현저히 높은 수술을 개발했습니다. 즉 치질이 있는 것은 모조리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을 썼는데, 이분이 수술할 때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출혈도 적고 통증도 거의 없고 재발도 거의 안 되는 수술이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이분이 뭐 수술하는 그림을 남겨놓거나 비디오를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이 따라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현저히 심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넓은 부위를 잘라주니까 출혈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꿰매주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항문이 이렇게 흉터가 오그라져서 협착증이 발생하는 수가 많고, 어떤 분은 여기다 안 꿰매고 밑에 쪽에 꿰매게 되면 이제 이쪽 살이 부드럽고 잘 늘어지기 때문에 이 치질처럼 살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점막 외번 현상이 생겨서, 이러한 부작용이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제가 추측인데 출혈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자른 게 아니라 조금씩 자르고 다시 꿰매 주니까 피가 별로 안 났을 거로 추측이 되고, 이와 같이 꿰매면은 되게 협착증이 잘 발생하는데, 아마 조금씩 꿰매고 그때그때 꿰맸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게 꿰맸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꿰매면 더 모양이 보기 싫지만 협착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하느님도 항문에 붙일 때에 반드시 안 붙이고 이렇게 치상선, 이빨선처럼 들쭉날쭉하게 붙여놓거든요. 즉 하느님이 원래 만든 방식과 비슷하게 꿰매주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 화이트헤드 치질 절제술은, 예, 누가 수술해도 이분만큼의 보고, 이분이 300명 수술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주 좋은 결과를 봤다는데, 이런 성적을 내는 분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소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크스라는 분은 이제 주변에 그 의사들이 협착증 수술에 협착증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살을, 점막을, 치질이 이렇게 있으면 치질의 점막은 남겨놓고 속에 있는 혈관들만 주로 이렇게 제거하는, 점막을 남겨놓고 그 밑에 있는 조직만, 혈관과 결체 조직만 주로 제거하는 이런 점막아 절제 수술을 제안했는데, 즉 협착증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이 유명한 골리거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걸 남겨놨더니 재발률만 10배 되더라. 보통의 치질 절제 수술은 재발률이 1.4%, 즉 100명 중에 한두 명 이내인데 10배나 높더라. 즉 여기에 이렇게 남겨놓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이게 병 들어있으니까 아마 재발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적당히 그 항문 크기만큼 남겨놓고 잘라줘도 협착증은 발생하지 않는데 괜히 재발률만 높더라.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다른 의사들이 이 점막아 절제술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소수 의사들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영국의 밀리감 모가이라는 사람이 1935년도에 이 치즈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위에 부분은 묶어주고 밑에만 이렇게 잘라내고 꿰매지 않고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 발표할 때 이 재발률도 무척 적고 부작용도 적고 통증도 비교적 적더라. 그래서 이렇게 발표해서 많이 쓰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수술하면 통증도 심하고 부작용도 많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처음에 그 고안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해서 그러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1950년대 초반에 이게 이제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여기서 피도 나고 분비물도 나오니까 꿰매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두 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건가? 사실은 재발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
병소를 제대로 다 제거해 주면 재발률이 적을 거고, 병의 원인을 남겨놓으면 재발할 것이지, 이 방식에 뭐 깨매거나 안 깨매거나 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통증은 깨매놓으면 더 통증이 적고 열어놓으면 통증이 심할 건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 깨매지 않고 열어놓거나 깨매거나 관계없이 통증은 정상 조직을 많이 보존하면 통증이 적고, 그렇지 못하면 통증이 많고, 그렇지 깨맨 것과 깨매지 않은 것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수술의 중요한 차이는 뭐가 있을 것인가? 이제 깨매니까 아무래도 출혈이나 분비물이 적게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깨매면 분비물이 어떤 분은 많이 나오는데 못 나오니까 속에서 붓게 되겠죠. 그래서 부종이 쪽이 더 많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통증이나 재발률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또 하나 차이는, 이건 깨매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무척 짧습니다. 수술 시간이. 이건 깨매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 깨매지 않는 이 개방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 깨매주는 방법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